투자가 처음이어도 1억 모으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를 해야 돼요. 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이런저런 자산을 다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하면서 제가 겪었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겁이 많은 투자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투자는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공격적이지 않은 투자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뭐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을 불릴 수는 없습니다. 1억이든 2억이든 그렇게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방어적인 투자는 좀 돈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나의 투자 파트 중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는 해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만 투자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였는데 코로나 시절 남들 다 이제 벌 때, 폭락 후에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를 때, 막 미국이 돈 찍고 뭐 우리나라도 돈 찍고 다 뭐 자산 가격이 폭발할 때, 올릴 때, 그때 남들 다 벌 때 저는 정말 작고 소중하게 벌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막 오면서 벌어들였던 돈을 확 빼가기 시작하잖아요. 확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모두 다 자산 가격이 모두 다 떨어지고 남들이 모두 다 잃을 때 저는 크게 잃지는 않았어요. 그냥 크지 않게 잃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 수익은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였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아팠던 건 투자를 하긴 했는데, 투자를 한다고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냥 작고 소중한 제 돈으로 그냥 머뭅니다. 잃지는 않죠. 하지만 벌진 못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요. 근데 보통 공격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공격적인 투자에 몰빵을 해요. 어느 좋은 정보를 듣고 야, 그 주식이 진짜 좋다더라 하고 내 자산을 다 거기 집어넣는다거나, 미국은 승리한다, 미국 레버리지에 내 자산을 다 집어넣는다거나, 코인이 오르니까 내 자산을 다 빼가지고 코인을 다 투자를 한다거나, 그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 그렇게 우르르 몰빵해서 투자하면 무서워지거나 욕심이 생겨요. 내 자산을 다 넣어두면 조금만 떨어지면 야, 팔까? 이런 생각이 생기고, 조금만 오르면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그 유명한 그 살걸 팔걸 살까 팔까 뇌동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우리는 자산 나누기를 해야 돼요. 자산 나누기를 할 때는 자산을 최소 3그룹으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산 중에 하나는 좀 안전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의 마음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안전한 투자라고 하면 이제 자산 배분을 많이 이용을 해요. 자산 배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관련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두 파트를 공격수로 쓸 건데, 이 공격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공격수가 각각 다른 자산에 배치되어야 돼요. 그럼 공격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정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황 보면서 내가 중단기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위험하지만 이미 충분히 알려지고 이제 성공 사례가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 공격수 2개로 해보는 겁니다. 이 공격수를 2를 배치하는 이유는, 이 공격수가 달라야 돼요. 참고로 다른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분산이 돼요. 때문에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하나가 버텨주거나 하나가 엄청 크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눠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공격적 투자를 할 때 기준은 얼마나 잡아야 되냐, 얼마나 집어넣을 것이냐, 그 기준은 내가 발 뻗고 잘 정도의 수준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3개의 자산을
세 그룹의 자산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안전한 자산 배분에 저의 자산 50%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는 22% 들어가요. 이게 살짝씩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그때를 나스닥이나 S&P의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다른 분은 안전하게 안전한 자산에 80%를 넣어두고 나는 무섭다. 80% 넣어두고 위험한 곳에는 10% 집어넣을 수도 있죠. 자, 근데 결국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기대 수익을 높이려면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리스크가 싫으면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됩니다. 무서우면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때문에 기준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투자 비율을 설정할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잠이 잘 오면 잘 설정한 거예요. 마음이 투자 비율을 설정하고 공격적 자산에서 넣었는데 마음이 불안해. 너무 잠도 안 와.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계속 차트를 봐야 돼. 이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차트를 보고 있어요. 이러면 비율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비율은 내가 밤에 잠이 잘 올 정도, 그 비율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